병원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무서운 진실입니다. 매일 목욕하는 습관이 수명을 10년이나 앞당길 수 있습니다. 70세가 넘으셨다면 지금 바로 5가지 위험한 목욕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진료실에서 일하다 보면 겨울마다 정말 안타까운 환자들을 만납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도 시한폭탄을 안고 사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죠. 오늘 소개해드릴 이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무릎을 치실 분이 분명 계실 겁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동네에서 아주 깔끔하기로 소문난 분이셨습니다. 평생 하루도 빠짐없이 뜨거운 물에 푹 담가야 피로가 풀린다고 믿으셨고 때를 밀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시는 분이었죠. 그런데 지난달 개운하게 목욕을 마치고 나오시던 순간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며 욕실 바닥에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이웃에서 소리를 듣고 119에 신고했기 때문에 큰일은 면했지만 그날 혼자 계셨다면 다시는 뵙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병원에 오신 할머니는 평생 하던 대로 씻었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며 억울해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건 위험한 착각이었죠. 검사 결과 단순한 현기증이 아니었습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한 히트쇼크 증상이었고 피부는 만성적인 염증 상태인 봉화지겸 직전 단계였습니다. 할머니의 목욕 습관이 심장을 조이고 뇌혈관을 막으며 피부 보호막을 녹여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통계를 보면 고령자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가 바로 욕실입니다. 목욕 문화가 발달한 일본에서는 히트쇼크 사망자가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5배나 더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겨울철 욕실은 준비 없이 들어간다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공간인 것이죠. 그래서 의사로서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70세가 넘으셨다면 부디 다음 5가지 행동은 그만두십시오. 누구나 좋다고 해서 무심코 따라하던 습관들이 실은 혈관을 터뜨리고 뼈를 부러뜨리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순자 할머니를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갔던 위험한 목욕 습관 5가지를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욕실 온도 관리부터 때 미는 습관, 식사 후 목욕까지 우리가 몰랐던 충격적인 진실과 당장 실천해야 할 안전수칙을 명쾌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남은 생을 건강하게 살기 위한 생존 수칙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만약 오늘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정말 중요합니다. 메모할 준비를 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릴 3가지 원칙은 70세가 넘으셨다면 병원에서 의사가 괜찮다고 해도 스스로 단호하게 지켜야 할 생존 수칙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강을 챙기는 수준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을 막아내는 비법입니다. 별표 첫 번째, 욕실 공기가 따뜻해지기 전에는 절대 옷을 벗지 마십시오. 별표. 욕실 난방 없이 들어가는 것은 혈관으로 하는 러시안 룰렛과 같습니다. 이순자 할머니께도 왜 그날 욕실을 미리 데우지 않으셨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뜨거운 물 틀면 금방 따뜻해지는데 굳이 난방비 아깝게 미리 켤 필요가 있냐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 생각이 할머니를 쓰러지게 만든 첫 번째 원인이었죠. 우리 몸의 혈관은 온도에 매우 민감합니다. 따뜻한 거실에서 쌀쌀한 욕실로 들어가 옷을 벗는 순간 차가운 공기에 놀란 혈관이 순식간에 수축합니다. 이때 혈압이 치솟습니다. 그러다 뜨거운 욕조에 들어가면 혈관이 확 풀리며 혈압이 뚝 떨어집니다. 목욕을 마치고 다시 추운 욕실로 나오면 혈압이 또다시 급상승하죠. 이렇게 짧은 시간에 혈압이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치는 현상을 히트쇼크라고 합니다. 이 충격을 뇌혈관과 심장혈관이 견디지 못하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겨울철 욕실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이 히트쇼크 때문입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목욕하기 최소 20분 전에 온풍기를 켜거나 뜨거운 샤워기 물을 틀어 욕실 공기를 거실 만큼 따뜻하게 만든 뒤에 들어가십시오. 별표 두 번째, 식사 후 1시간 이내에는 절대 목욕하지 마십시오. 별표.
밥을 먹고 바로 씻는 것은 내려가는 산소 호흡기를 잠시 떼는 것과 같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도 그날 저녁을 든든하게 드시고 소화도 시킬 겸 바로 욕실로 향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화근이 되었죠. 우리가 밥을 먹으면 위장은 음식물을 소화시키기 위해 엄청난 운동을 시작합니다. 이때 몸의 피가 위장으로 집중적으로 모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은데 피가 배 쪽으로 쏠려버리면 다른 곳으로 갈 피가 부족해집니다. 이를 식후 저혈압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체온이 올라가 열을 식히려고 피부 쪽 혈관이 열리면서 피부로도 피가 몰리게 됩니다. 위장도 피를 달라고 하고 피부도 피를 달라고 하면 정작 가장 중요한 뇌는 혈액 공급을 받지 못해 산소 부족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지럽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이죠. 특히 고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혈관 조절 능력이 떨어져 훨씬 더 위험합니다. 식사를 하셨다면 TV 뉴스 한 편 정도 약 1시간은 지난 뒤에 욕실에 들어가는 여유를 가지십시오. 별표 세 번째. 욕조에서 나실 때는 반드시 3단계로 천천히 일어나십시오. 별표. 벌떡 일어나는 습관이 낙상 사고를 부르는 주범입니다. 이순자 할머니가 쓰러지신 결정적인 순간도 바로 욕조에서 몸을 일으키실 때였습니다. 뜨거운 물에 15분 이상 앉아있으면 혈관이 늘어나 혈압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게다가 물속에서는 수압 때문에 다리 쪽 혈관이 눌려 있다가 일어나는 순간 압력이 풀리면서 피가 중력을 타고 다리 쪽으로 쏠려 내려갑니다. 뇌까지 피를 올려줘야 하는데 펌프질이 안 되는 거죠. 이를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합니다. 젊은 사람은 금방 회복하지만 어르신들은 이 순간 균형을 잃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욕실 바닥은 딱딱한 타일이라 머리를 다치면 정말 큰일이 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십시오. 1단계. 욕조 속에서 나오기 전에 10초 동안 심호흡을 하십시오. 2단계. 욕조 턱에 걸터 앉거나 무릎을 꿇고 다시 10초를 기다리며 몸이 중력에 적응할 시간을 주십시오. 3단계. 어지러움이 없는지 확인한 후 난간이나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일어서십시오. 이 30초의 기다림이 뇌를 보호하고 엉덩이뼈를 지켜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 욕실 난방, 식후 1시간 대기, 3단계 일어나기를 지키기만 해도 욕실에서 갑자기 쓰러지는 일은 90% 이상 막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부모님은 괜찮으신지, 시골에 계신 장인어른은 따뜻하게 씻고 계신지 걱정되시나요? 그렇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가족단체 대화방에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공유가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보험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생명을 지키는 방패였다면 이제 말씀드릴 2가지는 노년을 괴롭히는 지긋지긋한 가려움증과 염증에서 벗어나게 해줄 해독제입니다. 여전히 때를 밀어야 개운하다, 매일 씻어야 직성이 풀린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별표 4번째. 때 미는 수건은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별표. 때를 미는 것은 피부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지키는 최후의 방어막인 각질층을 억지로 벗겨내는 자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이순자 할머니가 응급실에 오셨을 때 다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강이 피부가 가뭄에 갈라진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져 있었고 곳곳에 피딱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때를 안 밀면 몸이 근질거려서 못 참겠다고 하셨는데 그건 정반대였습니다. 때를 밀어서 피부가 망가졌기 때문에 더 가려웠던 겁니다. 여러분이 때라고 생각해 국수 가닥처럼 밀어내는 그것은 사실 더러운 노폐물이 아닙니다. 우리 피부에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막아주고 외부 세균이 침투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아주 훌륭한 단백질 보호막입니다. 이걸 거친 타월로 벗겨내면 피부는 알몸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아주 작은 자극에도 예민해져 미칠 듯이 가려워집니다. 가려우니 긁게 되고 긁으면 상처가 납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상처로 세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노인성 봉화지겸이라는 병 들어보셨습니까?
피부 깊은 곳에 세균이 침투해 불그스름하게 부어오르고 고열이 나는 병인데 심하면 폐혈증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도 다리 상처를 통해 세균 감염이 진행 중이셨습니다. 깨끗해지자고 한 때밀이가 오히려 세균에게 어서 오십시오 하며 대문을 열어준 꼴이 된 것이죠. 제발 부탁드립니다. 샤워 타월도 쓰지 마시고 부드러운 손으로 비누 거품만 살살 문질러 씻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별표 5번째, 전신 목욕은 일주일에 딱 2-3번으로 제한하십시오. 별표 매일 비누칠을 해서 온몸을 씻는 것은 피부에 남아있는 마지막 기름 한 방울까지 짜내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 들수록 냄새가 날까 봐 매일 씻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의학적으로 틀린 상식입니다. 우리 피부는 스스로 기름을 만들어내 피부를 코팅합니다. 그런데 65세가 넘어가면 이 기름샘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20대 때의 절반도 나오지 않죠. 본래부터 기름이 부족한데 매일 뜨거운 물과 알칼리성 비누로 씻어대면 어떻게 될까요? 그나마 남아있던 기름막이 싹 씻겨 내려갑니다. 이순자 할머니께 제가 처방해 드린 것은 비싼 연고가 아니었습니다. 목욕 횟수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의 피부에는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보다 건조함을 막는 것이 100배는 더 중요했죠. 땀이 많이 나는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발 같은 곳만 매일 부분적으로 씻으시고 전신 목욕은 이틀이나 사흘에 한 번만 하셔도 위생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피부에 사는 유익한 상주균을 지켜줘 면역력에는 훨씬 더 좋습니다. 별표 마지막으로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께 특별한 경고를 드립니다. 별표 물 온도를 확인할 때 절대 발을 넣지 마십시오. 반드시 팔꿈치를 사용하거나 온도계를 쓰셔야 합니다. 당뇨를 오래 앓으신 분들은 말초 신경이 무뎌집니다. 특히 발에 감각이 둔해져서 펄펄 끓는 물에 발을 담가도 그냥 따뜻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살이 익어버리는 심각한 화상을 입게 됩니다. 문제는 당뇨 환자는 혈액순환이 안 돼 화상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작은 물집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발이 괴사해 절단해야 하는 끔찍한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건 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병원에서 너무나 자주 보는 사례입니다. 당뇨가 있으시다면 자신의 발 감각을 절대 믿지 마시고 반드시 눈으로 온도를 확인하거나 가족에게 부탁하십시오. 이렇게 때 미는 습관 그만두기, 목욕 횟수 줄이기, 당뇨 환자의 온도 체크 주의사항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씻어야 하냐, 하루 일과를 어떻게 짜야 하냐는 질문이시죠. 제가 이순자 할머니께 퇴원 선물로 적어드렸던 안전한 목욕 루틴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먼저, 숫자로 기억하기 쉽게 3법칙을 머릿속에 넣으십시오. 별표 첫 번째 3, 일주일에 3번 이하. 전신 목욕은 딱 3번까지만 하십시오. 별표 두 번째 3, 물온도 38도. 너무 뜨겁지 않게 체온보다 약간만 높게 맞추십시오. 별표 세 번째 3, 보습 골든타임 3분. 욕실에서 나오자마자 3분 안에 로션을 바르십시오. 그럼 이순자 할머니의 실제 목욕하는 날 저녁 풍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을 목욕하는 날로 정하셨습니다. 저녁 7시가 되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욕실 난방기를 켜는 것입니다. 난방기가 없다면 샤워기로 뜨거운 물을 틀어 욕실 안에 김이 서리게 만드십시오. 공기가 훈훈해지는 20분 동안 할머니는 거실에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십니다. 목욕 전에 물을 마시면 피가 끈적해지는 것을 막아 혈전이 생기는 것을 예방해줍니다. 7시 20분, 욕실에 들어가시면 옷을 벗기 전에 손을 뻗어 공기를 느껴보십시오. 춥지 않다는 느낌이 들면 그때 옷을 벗으십시오. 그리고 바로 욕조에 들어가지 마시고 샤워기로 발끝부터 물을 적셔 몸에 뿌리십시오. 심장에서 먼 곳부터 천천히 물을 묻혀 심장이 놀라지 않게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욕조에 들어가실 때는 반드시 팔꿈치를 물에 담가 온도를 확인하십시오. 뜨끈하다가 아니라 따뜻하다는 느낌이면 충분합니다. 욕조 안에서는 명치 아래까지만 담그는 반신욕으로 딱 10분만 계십시오. 어깨까지 푹 담그면 심장이 물의 압력에 눌려 부담을 느낍니다. 씻을 때는 비누 거품을 충분히 내어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가락 사이만 부드럽게 문지르시고 팔다리는 흐르는 물에 씻겨 내려가게 두십시오. 이걸로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오실 때는 아까 배운 대로 3단계로 천천히 나오시고 수건으로 물기를 닦을 때는 톡톡 두드리듯이 닦으십시오. 그리고 욕실 문을 열고 나오시기 전 욕실 안에서 바로 보습제를 바르십시오. 수분이 날아가기 전에 피부에 가둬두는 겁니다. 이것이 이순자 할머니가 건강한 피부를 되찾으신 비결입니다. 이제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이 자주 묻는 난처한 질문 3가지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별표 첫 번째 질문, 선생님, 늙으면 냄새 난다고 며느리가 싫어할까 봐 걱정돼요. 매일 안 씻어도 되나요? 별표. 정말 많이 하시는 고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인 냄새라고 부르는 그 냄새는 땀 냄새가 아닙니다. 노네날이라는 성분 때문인데 이건 피부를 빡빡 문지른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피부가 건조해지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냄새를 없애려면 매일 씻는 것이 아니라 속옷을 매일 갈아입으시고 방 환기를 자주 시키시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씻는 것은 땀이 차는 겨드랑이와 사타구니만 매일 물로 헹궈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니 냄새 걱정 때문에 피부를 망가뜨리지 마십시오. 별표 두 번째 질문, 보습제가 너무 비싸요. 어떤 걸 써야 하나요? 별표. 비싼 화장품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약국이나 마트에서 파는 대용량 바디로션으로 충분합니다. 성분표를 보시고 세라마이드나 판테놀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아니면 아주 저렴한 바셀린을 섞어 바르셔도 좋습니다. 비싼 것을 사서 아껴 바르는 것보다 저렴한 것을 사서 듬뿍 자주 바르는 것이 피부에는 100배, 1000배 더 좋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도 합리적인 가격의 대용량 로션을 욕실에 두고 팍팍 쓰고 계십니다. 별표 세 번째 질문, 저는 혼자 사는데 목욕하다 쓰러지면 누가 구해줍니까? 별표. 이게 가장 현실적인 걱정일 겁니다. 독거 어르신이라면 3가지만 꼭 지키십시오. 첫째, 욕실 문은 절대 잠그지 마십시오. 둘째, 휴대폰을 비닐팩에 넣어 욕실 안이나 문 바로 앞에 두십시오. 셋째, 목욕하기 전에 자녀나 가까운 친구에게 지금 씻으러 들어간다고 전화 한 통 하십시오. 30분 뒤에 연락 없으면 신고해달라고 농담처럼이라도 말씀해 두십시오. 이 작은 습관이 만약의 상황에서 여러분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루틴이 처음에는 좀 번거롭고 귀찮으실 수 있습니다. 물 마시고, 난방하고, 천천히 일어나고. 하지만 딱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이순자 할머니도 처음엔 유별나다고 하셨지만 지금은 이 습관 덕분에 가려움증도 사라지고 잠도 푹 주무신다고 합니다. 자, 오늘부터 저와 약속하시겠습니까? 안전하게 씻고 건강하게 살겠다라고요? 여러분,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많아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딱 1분 만에 머릿속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고 실천해 주십시오. 1. 별표 욕실과 거실의 온도 차이를 없애십시오. 별표 목욕 20분 전에는 무조건 욕실을 따뜻하게 데우시고 욕조에서 나올 때는 3단계로 천천히 일어나 기립성 저혈압을 막으십시오. 2. 별표 밥 먹고 바로 씻지 마십시오. 별표 식사 후 최소 1시간은 기다렸다가 들어가셔야 뇌와 심장으로 가는 피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3. 별표 제발대를 밀지 마십시오. 별표 거친 타월은 버리시고 전신 목욕은 주 2, 3회로 줄이십시오. 이것만 지켜도 지긋지긋한 가려움증과 피부 염증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4. 별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절대 발로 물 온도를 확인하지 마시고 별표 눈으로 확인하거나 가족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5.
별표 목욕 후 3분 안에 보습제를 바르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별표 비싼 화장품보다 듬뿍 발라주는 저렴한 로션이 여러분 피부를 지키는 최고의 명약입니다. 우리 이순자 할머니는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얼마 전 정기검진을 받으러 오셨는데 얼굴색이 얼마나 좋아지셨는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밤새 가려워서 잠을 못 자시며 늘 피곤해 보이셨는데 이제는 아침까지 푹 주무신다고 자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가셔서 친구분들에게 때 밀지 마라, 밥 먹고 바로 씻지 마라 하시며 건강 전도사 노릇을 톡톡히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 제 손을 잡고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진작 알았더라면 그 고생 안 했을 텐데 이제라도 알아서 천만다행입니다. 이제는 목욕하는 시간이 무섭지 않고 정말 개운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목욕은 우리 몸을 깨끗이 하고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는 가장 편안한 휴식이어야 합니다. 내 생명을 담보로 도박을 하는 위험한 시간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제가 강조한 이 내용들은 단순히 씻는 방법을 바꾸라는 잔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오래 건강하게 웃으며 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이순자 할머니처럼 건강하고 안전한 목욕 습관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때미는 수건부터 정리하시고 욕실 온도부터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주변에 아직도 뜨거운 물에 푹 찌지고 때를 밀어야 건강하다고 믿는 고집센 친구나 부모님이 계신가요? 100번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이 영상 하나 공유해 드리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겁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 버튼 클릭 한 번이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부디 아프지 마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오.